일본 반응 한국을 건드려? 일본은 우리와 전쟁이다. 일본 더 이상 더러운 행위를 숨길 수 없다. 끝이 났다. 일본인까지 진저리치게 부끄러워하다. 7월 1일로 일본이 한국을 겨냥한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조치를 한 지 2년이 흘렀다. 한일 관계는 수교 이래 최악의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일본 정치, 외교와 한일 관계를 깊이 연구해온 대표적 학자인 남기정 서울대 일본연구소 교수는 지난 1일 인터뷰에서 한일 관계가 대전환 시대에 맞게 업그레이드 되지 못했고, 일본이 동북아 질서를 둘러싸고 한국 길들이기를 하려는 것이 원인이라며 한일 관계가 장기적인 저강도 복합 갈등의 시대를 맞았다고 분석했다. 남 교수는 저서 기지국가의 탄생을 통해 한국전쟁 기간의 기지국가로 변신한 일본이 냉전의 형성 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음을 논증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대전환 시대를 맞은 지금 한일이 신냉전을 앞당기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국이 새로운 국제 질서 형성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되 대중국 군사적 대결의 전위에 서지 말 것.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 과정에서 일본과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할 것을 제안했다. 죽창가로 상징되는 반일 감정이 한일 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주장에 대해서는 위험하고 잘못된 진단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한일 관계가 이토록 오랫동안 개선의 계기를 찾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인가? 현재의 대전환 시대에 맞는 한일 관계로 업그레이드를 못하고 있는 상황 때문이다. 현상적으로는 일본이 역사 문제 갈등에 대한 기술적 해법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상황이 원인이다. 2018년 10월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과 2015년 12.28 합의 이후 한국은 역사적 기본 원칙을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몇 차례 제안을 했지만 일본은 1965년 한일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흔드는 어떤 것도 용인하지 않겠다는 하나의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의 판결이 이행되면 일본 입장에서는 1965년 체제가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다분히 정치적 주장이고 역사적인 경위나 국제법 법리로 봐서도 맞지 않는 이야기인데, 일본이 그런 주장을 앞에 걸어놓고 협상을 하려 하지 않는 것이 지금 가장 큰 문제이다. 일본이 그런 기싸움을 벌이는 이유는 한국 길들이기라고 볼 수 있다. 일본의 동북아 질서인식과 구상에 한국이 따라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지정학적 대변동 속에서 일본이 그리고 있는 구상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로 인해 어그러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본의 주장을 강하게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금의 갈등은 역사적 연원이 깊고 지정학적 넓이가 크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죽창가로 대표되는 한국의 반일 감정 때문에 한일 관계가 악화되었다고 했는데, 진단이 잘못된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문제의 원인은 일본의 식민지 지배에 있고 일본에서 풀어야 할 문제다. 그럼에도 우리 정부는 주어진 조건 안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카드로 내놨다. 그것으로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 일본이 협상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과연 누구한테 문제가 있는가? 이에 대한 진단을 잘못하면 대일 외교에 큰 차질을 빚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17년 말 12월 28일 합의에 대한 검증을 둘러싸고 한일 사이의 갈등이 표면화되기 시작했지만, 2018년 한일 왕래는 연간 1000만 명 시대를 맞이했고 일본이 수출 규제 조치를 하기 이전까지 시민 교류는 자연스럽게 평소처럼 이루어지고 있었다. 상황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고 간 것은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였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수출 규제 조치는 일본에서도 반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정당한 고려 없이 마치 모든 책임을 한국에 지우려 하는 것은 자기비하다.
그런 사람이 우리 보수에 주목받는 대선 후보라는 것은 슬픈 일이다. 문재인 정부의 대일 외교를 돌아본다면 아쉬운 점은 무엇인가? 역사 문제를 현관에 두고 이것을 풀지 않으면 아예 못 들어간다고 한 원트랙 전략이 결국 12월 28일 합의라는 실패작을 만들어냈다. 문재인 정부는 역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도 현안 협력과는 분리시키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갔는데 나름대로 성과도 거두었다. 미묘한 균형이 깨진 것은 2019년이다. 일본이 원트랙을 고집하면서 악화한 한일 관계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기 시작했고, 우리가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하는 사이 일본이 마음 놓고 회방꾼 역할을 하게 되었다. 우리 정부가 더 큰 차원에서 고민했다면 대법원의 강제동원 배상 판결 직후의 타이밍을 잘 잡아서 문제가 깊어지기 전에 판결을 존중하는 수준에서 해법을 고민해서 진전시켰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타이밍을 놓쳤다. 2018년 10월에 한국 대법원 판결이 나온 뒤 그해 연말까지는 일본이 청구권 협정 3조에 근거한 중재를 요구하며 기다렸던 것 같다. 거기에 응할 필요는 없었더라도 우리 의향을 적극적으로 전하고 다른 방향으로 진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했다. 조금 더 바란다면 대법원 판결을 앞둔 시점에서부터 대일 외교가 개시되었어야 한다. 사전에 일본과 대화를 하면서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하고 있다는 식으로 적극적인 외교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와 한일 화해 프로세스를 아우르는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대일 외교의 위치를 잘 가늠해서 적시에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여우의 지혜에도 기대했지만 고슴도치의 바늘에 너무 크게 의지했다. 수출 규제는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주었나, 어떤 시사점을 찾아야 하나. 수출 규제 조치 이후에 드러난 것은 일본과의 긴밀한 경제, 안보 협력이 필수가 아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일본과 문제가 생기면 큰일 날 줄 알았는데 나름대로 잘 견뎌왔다. 역사 문제가 한일 관계를 악화시켜도 경제와 안보에서는 협력해야 한다는 논리적 정합성이 이제는 없다. 그래서 투트랙 외교가 기능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런데 지금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방역 공동체, 기업인들을 비롯한 일상 교류의 회복, 저출생 고령화 극복을 위한 협력, 기후위기, 원전재난 등의 문제에서 더욱 양국의 협력이 필요해진 상황이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진전시키려면 일본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증명이 되었다. 안보 협력보다는 평화 협력의 상대로서 일본은 중요한 상대가 되었고, 그런 점에서 노력해야 한다.